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기술인프라본부장 맡고 계시는 김은주 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발표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고 신나서 정신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이제 너무 좋은 발표를 주시고 발표 장표들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공공기관에서 와서 매우 발표 장표를 청렴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클라우드와 AI를 좀 같이 논의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해외에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EU의 최근 AI 전략이 뭔지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올 4월에 EU에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EU는 뭐 데이터법도 갖고 있고 뭐 AI법도 갖고 있고 다양한 법을 이미 기술에 대해서 입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 새로운 법을 입법하겠다라고 예고했는데 그 법의 이름이 클라우드 앤 AI 디벨롭먼트 액트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AI 개발법을 새롭게 12월에 입법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개별적인 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EU는 왜 클라우드와 AI 개발법을 새롭게 입법하려고 할까라는 부분에 리즌을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EU에서는 강하게 오늘 뭐 주제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디지털 패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자체가 전체적으로 AI와 클라우드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 기업의 60% 이상이 종속돼 있다. 근데 이 부분이 EU의 미래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앞부분에 밝히면서 그래서 EU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트랙이 AI와 클라우드를 같이 강화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클라우드 앤 AI 디벨롭먼트 액트를 입법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발표 주제도 한국의 클라우드 생태계와 미래 AI 전략이 어떻게 어우러질 건지 좀 상상을 해보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의 디지털 패권을 갖춰 나가야 될지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좀 진단을 하겠습니다. EU 시장 전체가 한 60%가 미국, 중국 기업에 중속되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도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3년 기준으로 한 7조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26.6% 정도씩 증가해서 지금은 훨씬 더 큰 시장을 올해는 형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은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서 약 70% 정도 점유되어 있고 국내 기업들이 대략적으로 30% 정도 시장을 점유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의 구성을 조금 비교해 보면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명확하게 사스가 드라이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스가 전체 시장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IaaS 인프라 부분이 약 36%, 그리고 파스 시장이 약 17%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사실상 사스가 여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장은 국내는 아직까지도 IaaS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스가 약 35%이고요. 그리고 약간 우려되고 있는 시장인데 파스 부분이 아직 경쟁력이 매우 약한 부분입니다. 해외에서는 파스가 한 17%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영역이 한 6%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가 플랫폼 기술과 플랫폼 기반의 사스 시장을 형성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s is를 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가 될 건지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 발표를 할 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은 행사에서 IaaS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그 레프트 앤 시프트 하시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셔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발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전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일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플랫폼 애저 서비스 시장도 향후에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 기술력이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단인데요. 오늘의 굉장히 큰 화두가 있는데 AI와 클라우드가 과연 어떤 관계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EU에서는 클라우드 앤 AI 디벨롭먼트 액트를 제정할 정도로 클라우드와 AI의 동반 성장과 유기적인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AI와 클라우드가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산업 정책, 여러 가지 육성 정책, 제도, 그리고 실제적인 기업들의 성장이 AI와 클라우드 관점에서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AI 따로 클라우드 따로 각각의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EU는 이미 답을 낸 것 같습니다. 동반 성장하지 않으면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라는 상황 판단하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약간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AI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동반 성장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서 그 각각 발전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국내 기업 관점에서 지금의 이 상황이 성장의 기회냐 아니면은 도태의 위기냐 두 가지 부분이 지금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빅테크 대비해서 미약한 부분에 있고요. 클라우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클라우드 기술력이나 산업세에 비해서 우리나라 클라우드 기업들의 기술이나 생태계가 아직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는 것이 국내 디지털 패권 관점에서는 기회인지 위기인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직 클라우드를 많이 안 쓰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기회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이 썼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왜 그 70%가 점유됐으니까 전체 시장을 다 먹었을 거 아니냐. 근데 아직 클라우드 도입률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뭐 AI나 클라우드 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가 향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는 같이 봐야 되는 클라우드와 AI의 동반 성장 전략의 매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DX라는 얘기 대신에 AX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AX 시대에서 이제 시대적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로 나가는 건지를 알고 실제로는 예전에는 클라우드가 AI를 데리고 갔다면 이제는 AI가 클라우드를 견인하는 시대로 주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대에서 AI가 어디로 갈 거고 거기에 맞춰서 클라우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2023년과 2024년은 누구나 인정하는 AI를 탐색하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혹은 행정안전부와 같이 AI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실증하는 사업을 공공부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를 탐색을 했고요. 대부분 찍어서 이제 찍먹은 해본 거죠. 맛은 봤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이 두 해는
AI를 가지고 업무의 내재화로 들어가는 단계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찍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AI를 가지고 업무 내재화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요즘에 이제 국방부랑 좀 일을 했는데요. 국방부에서도 지난 2년간 찍먹을 했습니다. AI를 여기저기 실험적으로 다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뭘 기획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국방 AI를 기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부분에서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에서도 AI를 찍먹을 해봤다면 올해부터는 뭐 예를 들면 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이고 여러 관점에서 AI 기반의 교육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공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외교부도 외교부의 AI 시범 사업을 했고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부의 AI 시범 사업을 대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는 어떻게 AI를 도입할 건가? 예를 들면 정부 AI 공통 기반 사업이 올해부터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죠. 이런 본격적인 AI와 업무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AI 내재화가 일어나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계는 레거시 업무를 가지고 AI를 내재화시키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단계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2020년부터 203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AI 자체가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단계로 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를 레거시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AI가 산업 자체를 재개편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년간 찍먹하고 2년간 업무에다가 본격 도입하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는 AI가 산업 자체를 끌고 나가는 그 3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이런 예측이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과연 우리 클라우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건지 클라우드 관점에서 진단하면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는 AI를 실행하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AI 워크로드가 어떻게 실행된다는 것인지를 클라우드 관점으로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예측이 되고 있죠. AI가 본격 내재화된다는 것은 찍먹 단계에서는 누가 학습을 잘하지, 누가 성능이 좋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포커싱했다면 AI가 본격적으로 내재화하는 단계에서는 학습보다는 추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단계다. 라고 AI 실행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AI 실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단계이고 특히 2027년부터 AI 기반으로 산업이 재개편되고 나면 확실하게 AI 실행이 학습을 훨씬 추월할 것으로 거의 그 학습보다는 실행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관점에서 분석하는 AI 워크로드는 23년 그 학습이 주도하던 시기에는 요즘 수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한 80%가 학습을 하고 20%가 추론을 했다면 28년도로 가면 훈련에 도입되는 것은 한 15% 워크로드가 그리고 85%가 추론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행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학습의 시대에는 중앙 GPU나 중앙 CPU를 중심으로 AI 워크로드가 동작하고 필드에 나가 있는 엣지 컴퓨팅에서는 약 5% 정도밖에 실행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2028년에 본격 시대가 되면 그 센트럴 GPU나 CPU가 활용되는 수준은 50% 수준에 머물고 그리고 대부분의 실행이 엣지에서 동작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 AI의 워크로드에 대한 예상치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AI를 담는 그릇이 AI의 워크로드가 저렇게 변화한다는 것은 담는 그릇인 클라우드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I가 이제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AI는 얼마나 AI를 더 크게 할까라는 초대형 AI 모델 경쟁에서 모듈형 AI, 경량화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경쟁으로 향후에는 실행을 위한 모델 경쟁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기사 보니까 MS에서 그 원빗으로 LLM을 러닝하는 걸 개발을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4바이트 가지고 웨이트를
그 가중치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용량을 줄인 퀀타이제이션을 했다고 하면 아예 LLM 자체를 원비드 웨이트로 그 학습을 하는 부분을 했는데 성능이 뭐 같거나 더 잘 나온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MS에서 발표했던데 실제적으로 실행이 빠를 수 있는 경량화 모델에 대한 부분으로 컴피티션이 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번 학습한 다음에 계속 쓰는 모델에서 지속 학습 상태로 왜냐하면 이제 실행이 시작되니까요. 실행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 학습하는 부분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 오픈 AI 써야 돼요? 아니면 뭐 구글 제미나이 써야 돼요? 이런 얘기 이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 쓰는 시대로 갑니다. 결국은 AI를 골라 쓰는 게 아니라 SLM도 쓰고 LLM도 쓰고 LLM도 여기저기 쓰고 SLM도 이것저것 쓰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다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외교부랑 LLM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해봤는데요. 우리 SLLM 써가지고 폐쇄 모드에 넣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오픈 AI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정답이 이거였어요. 외교 상식을 SLM에서 폐쇄형 모델에 있으면 현재 현존하는 전쟁의 양상이라든지 뉴스를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LLM과 그러나 나의 디시전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동작하는 LLM이 주는 지식과 내가 구축한 SLM을 같이 협업을 시켜서 내 관점에서의 디시전을 내려나가야 됩니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GPU 중심의 시대가 이제는 NPU나 TPU나 양자 같은 다양한 칩의 시대로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는 이제는 분산 클라우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클라우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객은 이제 클라우드를 비용 절감이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없고 AI를 추론하고 최적화하거나 데이터를 거버넌스하는 그릇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키텍처는 AI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모으고 AI도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매우 중앙 집중적인 클라우드가 데이터와 AI를 끌고 나갔다면 미래에는 중력이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데이터와 AI가 분산돼서 온디바이스라든지 현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걔네들을 담기 위해서 따라 나가는 분산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어서 중앙 엣지 디바이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프라 구성은 결국은 현재 CPU와 GPU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컨선이 있는데 오늘 뭐 리벨로인에서도 발표하셨지만 이제는 멀티칩 체계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CPU, GPU, NPU, 양자 같은 다양한 칩 체계를 어떻게 섞어서 실행용 구조를 완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컨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CSP의 역할은 단순히 컴퓨팅 인프라 제공자의 역할에서 지능형 데이터와 AI 운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산업 구조는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탄생시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에서 이제는 AI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강력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미래의 클라우드 AI 아키텍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정책 부분을 저희 원에서는 고민해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